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절대적인 수면 시간은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 잠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기가 영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잠을 못 잔 것 같으니까 상쾌해야 할 아침이 그저 겨우겨우 일어나는 것일 뿐이 되는 건데요. 이럴 때 한 번쯤 요즘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낮 동안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내 걱정만 하다 잠든 건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바깥은 춥고 아직 날도 어두우니까 이부자리 털고 일어나기 점점 힘들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됐으니까요. 지난밤에 근심 걱정 모두 좀 털어내고 어제보다도 한결 상쾌한 하루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치킨 교환권, 케이크 교환권,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를 지금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고 놀던 시절에 북에 번쩍 도사무도사 도사님들 반갑다고 두 손 짝짝.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KBS에서 전래동화를 소재로 제작했던 애니메이션 옛날 옛적애가 시작할 때 흘러나왔던 이 노래 다들 기억하시나요? 조금 전 노래에서도 나왔듯이 이 만화에는 얼굴이 무 모양을 한 무도사와 이것 모양을 한 이것도사가 등장합니다. 매회 달라지는 얘기도 흥미로웠지만 의인화된 두 캐릭터가 재미있게 풀어내는 방식이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무, 고추, 마늘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인 이것은 만화 속 캐릭터로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사랑받는 채소입니다. 겉잎은 짙은 녹색을 띠고 속잎은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이것. 뿌리는 작고 뿌리 주변은 단단해야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선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만 얘기부터 들어보죠. 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산 돼지고기 때문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7일인데요. 대만의 여야 입법원 의원들이 타이페이에 있는 입법원 의사당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물리적인 충돌을 벌였다고 영국의 BBC가 보도했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은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물인 가축 성장 촉진제 락토파민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입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한 겁니다. 반면에 집권당인 민진당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둘러싼 의혹을 일축하면서 원내 협상에 복귀하라면서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일부 국민당 의원들이 수전창 행정원장이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돼지 내장이 담겨있는 양동이를 들고 와서 의회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돼지 내장을 던지면서 거세게 항의했고요.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집권당인 민진당 의원들은 이런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음식을 낭비하는 역겨운 시위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제 대만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 성장 촉진제가 남아있을지 모른다. 이런 고기를 수입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차잉원 대만 총통이 이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그리고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을 허가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 락토파민은 안전성 우려 때문에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연합 측에서도 돼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네. 대만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을 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FTA 체결을 원하면 돼지고기, 쇠고기 수출 장벽을 먼저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대만 의회가 의원들 간의 주먹질,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플라스틱 똥 던지기, 물풍선 던지기 등 몸싸움을 자주 벌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사실 두 나라 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은요, 어떤 한 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당국이나 정치인들이 일단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과 호주 갈등을 좀 들여다보죠. 지금 경제 문제로 하나씩 뭐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맞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발원지가 어디냐 이제 이걸 둘러싸고 중국, 호주 간의 외교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를 결정을 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말에 공고를 통해서 호주산 와인 덤핑 수입과 중국 국내 와인 업체들 사이에 손해가 있는데 이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면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주산 와인 수입 업체는 상무부의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인 28일부터 최종 반덤핑 판정이 나올 때까지 세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증금은 호주 와인 제조업체로 봤었을 때 수입 가격의 최적 107%에서 최고는 212%까지 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호주산 와인의 시중 판매가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연간 12억 달러 규모의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중국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 말까지 호주 전체 와인 수입량의 거의 40% 차지할 정도로 호주의 최대 와인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호주 와인 산업이 충격을 꽤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친미 행보를 가지고 있는 이 호주가 중국과 이렇게 마찰을 빚게 된 거죠. 이전에 또 어떤 그 사연들이 있었죠? 사실 이제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해서 국제조사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우방이다 보니 미국 입장편을 들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이에 5G 이동통신 사업 배제를 취하면서 두 나라 사이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네. 중국 쪽에서도 호주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된 건데요. 중국이 지난 5월 달에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에게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해라 이렇게 공고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월 달에는요. 유해 물질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호주의 대형 곡물업체를 통한 보리 수입을 아예 금지시켰고요. 또 10월 달 들어서는 호주산 석탄 일부 그리고 목재 수입도 중단시켰습니다.
이 호주산 수입품에 대해서 잇따른 관세 부과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주관 부문의 업무 방식은 중국 법률, 법규, 국제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 그러니까 호주와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나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오 대변인은 호주가 진정으로 중국과 대화를 원한다면 양국 관계 문제점을 바로 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중국과 중국의 우려를 존중해야 된다면서 반대로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잘못된 행동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중국은 지금 총공격이네요. 언론 쪽에서도 네. 아주 압박하는 기사들을 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요, 호주가 중국을 상대로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런 전략은 오히려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뿐이다. 호주가 더 손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호주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중국의 수출 규제를 강력히 한다면서 여기에 대한 좀 어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호주산 와인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달에 호주 4개 업체로부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한 걸 비롯해서 석탄, 면화, 목재 등 여러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막아봤고요. 보리에 대해서는 80% 넘는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까지 붙였습니다. 네. 이처럼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당연히 호주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이먼 버밍엄 무역부 장관은 중국의 호주산 와인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장관은 호주와 중국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르면 중국에 수입되는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관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이 FTA와 WTO를 통해 약속한 바와 전혀 양립할 수가 없는 조치고 규칙에 근거한 무역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장관은 또 최근에 중국의 무역 조치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정부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결국 호주 산업에 더 큰 타격만 줄 뿐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요, 호주는 중국의 발전과 동반 성장할 수 있다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주는 최근 중국 이외 다른 시장을 개척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농업과 자원은 거대 시장이 필요하고 중국은 최근 중산층이 빠르게 늘면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호주가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인도에선 농민들이 정부 농업개혁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좀 상당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인데요. 인도 농민들이 정부의 농업개혁법에 반대하면서 수도 뉴델리까지 가는 행진을 벌이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농민 수천 명이 뉴델리 인근 지역인 하리아나주 그리고 펀자브주 경계 지역에서 경찰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랙터 등을 앞세운 농민들은 펀자브주에서 하리아나주, 뉴델리로 이어지는 도로에 따라서 이동을 했고 농민들은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바리케이트를 철거해서 인근 강에 버리면서 굉장히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경찰은 물대포, 체류탄을 동원해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농민들의 행진을 결국은 허용했습니다. 네. 어떤 그 법조항이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정부가 추진하는 농민개혁법은요.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 가격 책정을 시장에 대부분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민들은 국가 도매시장 대신에 민간 유통업체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은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니까 유통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데요. 협상 주도권을 가진 대형 민간회사가 가격 담합 등을 통해서 헐값으로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네. 농산물은 풍년이 들 수도 있고 잘 농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정부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가격 어느 정도 맞춰주게 되는데 이렇게 민간
민간 회사가 가져가면은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관련 법이 폐지가 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부터 농민들이 펀자브주, 하리아나주, 우타르 프라데시주, 카르나타카주 이렇게 여러 주에서 도로와 열차를 막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예. 야당 측에서도 이번 법이 농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요, 시골 지역 가구의 70% 정도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 이 가운데 80% 넘는 가구가 소규모 또는 빈농층이기 때문에 수천 명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빚에 허덕이고요. 결국은 이걸 갚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이 시위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요. 또 밀접한 채로 이동한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46만 명을 넘어섰고요. 최근에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3만에서 4만 명 정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걱정이네요. 네. 덴마크 소식 끝으로 잠깐 알아보죠. 그 밍크를 대량 살처분했다는 얘기 전해주셨었는데, 네네. 그 살처분할 때 좀 잘 못했었나 봐요. 그 다시 매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살처분한 후에 밍크가 부패하면서 흙더미 위로 다시 밍크 사체가 뚫고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체를 다시 소독한 다음에 묻기로 했다고 합니다. CNN 방송은 덴마크 공영 TV 방송을 인용해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덴마크 당국은 사람에게서 밍크로 옮겨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가 12건 발생한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난달 초부터 밍크를 전부 살처분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후에 밍크 1,700마리를 덴마크 서부 군사 지역에 매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체가 부패하면서 부풀어 올랐고요. 흙 위로 튀어오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립된 홀스테브르 지역에서는요, 코로나 우려뿐만 아니라 이 밍크 사체 때문에 식수 오염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네, 1,700만 마리나 거의 거의가 아니죠. 전부를 정말 다 살처분한 건데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네. 해외 농업 소식 웨이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농촌과 농민과 농업을 사랑하는 귀농인의 딸 코미디언은 남정미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깊게 나누고자 마련한 시간, 슬기로운 농촌생활. 매주 토요일에 함께할 슬기로운 농촌생활에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을 지키고 있는 나의 농사 이야기, 농촌에서 자란 어린 시절 이야기, 도시농부로 살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 보고 또 봐도 사랑스럽게만 한 나의 텃밭, 우리 농수산물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 귀농귀촌 귀여를 꿈꾸는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재미있는 사연들,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제가 맛깔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농촌생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 지금 우리 농어촌을 사랑하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농촌생활.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농촌생활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제목만 봐도 정말 흥미로운 사연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 호주에서 생방송 중이던 카메라에 플라스틱에 목이 졸린 펭귄 모습이 잡혔습니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2050년이 되면 바다에 플라스틱이 물고기보다도 더 많을 거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일입니다. 지구를 지켜라.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용감한 행동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환경을 지키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쓰맘쓰맘 운영진 김현숙 씨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쓰맘쓰맘 어감이 좋은데 어떤 뜻일까 네. 궁금한데 어떤 모임인가요? 쓰맘쓰맘은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는 마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줄여서 쓰맘쓰맘이 되었어요. 네. 뭔가 쓰다듬어주는 느낌인데 일단 시작은 쓰레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쓰자는 쓰레기입니다. 언제부터 이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는 2019년 3월부터 시작했고요.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수출된 쓰레기가 한국으로 반송되어 오는 맞아요.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 즈음 저희가 이게 정말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모임인가요? 저희는 이제 주로 제로웨이스트 관련해서 내용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상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주로 하는데요. 또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해양 쓰레기 줍기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해양 쓰레기 줍기 어렵지 않을까요? 딱히 어렵다기보다는 네. 해변에 이제 쓰레기를 주우러 간다는 그 시점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혼자서는 사실 시작하기도 어렵고 바다는 너무 광활하고 저희는 너무 작으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럿이 같이 활동을 하니까 용기를 가지고 해변에 가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젊은 부부가 그 장비 착용하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이만큼 네. 쓰레기 건져오신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네, 상징적인 맞습니다. 의미도 있고 실제로 여럿이 같이 나가서 주워온다는 게 참 반향을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 나가본 사람들은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연령대는 어떤 분들이 함께 나가신 겁니까? 저희는 현재 그 쓰맘쓰맘 활동가들은 대부분 30대 후반의 여성들, 엄마들로 구성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바닷가에 나가보면 사실 늘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늘 있어요. 예. 늘 많이 있지만 이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정화 활동을 꾸준히 하면 마치 늘 쓰레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울성 파도가 크게 올 때마다 그 다음날 가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들이 해변에 몰려와 있거든요. 침착되어 있는 쓰레기가 파도를 타고 해안가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네. 그럴 때는 사실 저희가 쓰레기 봉투 몇 개 들고 가서 수거해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건 몰랐던 상황이고 풍경이네요. 제가 가보질 네.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활동하실 때 아이들은 어디 맡겨두고 가시나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가니까요. 예. 아이 친구들이 이제 보육시설에 가거나 학교에 가면 평일 오전에 저희끼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가족끼리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주말에는 이제 아이들을 대동하고 갑니다. 아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때 시간을 같이 보내나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 줍는 그 자체가 재미있어서 재미있게 시작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워낙 예전에 그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그 코에 빨대가 거북, 꽂힌 거북이네 영상이나 또는 플라스틱을 가득히 먹고 죽어있는 알바트로스 새 같은 영상을 봐서인지 오히려 그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또 플라스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아이들도 쓰레기를 주우면서 엄마 이런 쓰레기들이 새들이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의 실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딱 2019년에 시작하셨다고 해도 정말
빨리 시작하신 것 같고 큰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또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물론 서울에도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요즘에 플리마켓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터를 그런 어떤 생산자분들이 모아서 그 장터를 여는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완전히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자체가 없는 장터를 여는데요. 생산자분들과 사시는 분들도 어떤 용기나 비닐 그런 뭐 주머니 맞아요. 비닐봉지가 아니라 주머니 같은 걸 준비해 오지 않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장터를 열기도 하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좀 이제 재미있게 활동했던 것 중 하나가 신용카드나 휴대폰에 이렇게 아주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비닐봉지가 필요 없어요 또는 빨대는 빼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적어놓은 스티커가 있었어요. 한눈에 그래서 보고 알 수 있게. 예. 네, 그래서 저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고 또는 제가 이것을 매장이나 다른 물건을 살 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용도로 네. 스티커를 제작해서 이제 전국에 나눔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거 아주 효과적인 아이디어네요. 네. 네. 지금 그 엄마들의 모임이잖아요. 아이들 네네. 키울 때 필요한 그 물건들 중에 정말 편리한데 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빼고 그 양육하시기 좀 힘들거나 귀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좀 컸지만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모임 중에 계신 분은 쓰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부에 나가거나 하면 몹시 이제 불편해하죠. 그런데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힘든데 한 1개월 정도 시간 지나가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한 달만 해보자. 예. 네. 이게 참 처음엔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한 달만 해보시면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군요. 예. 네. 지금 포항에서 활동 중이신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떤 그 특징이 있나요? 이런 새로운 활동은 사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많이 있고 또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지원이나 또 실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좀 제약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서 이런 활동을 그런 풀뿌리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특히 포항이라 하는 것은 저희는 바다와 함께 살고 있어서인지 네네.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더 알리기에도 아주 좋고 또 제로웨이스트 문제가 그래서 더 쉽게 피부에 와닿는 듯해요. 맞습니다. 네. 그 주변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실 텐데 그 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저희가 같이 볼 때 일회용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쓰시거나 그러면 약간 눈치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자각하는 순간부터 약간의 맞아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함께 살아가면서 자극을 받고 변화하면 좋은 거고 그런 거죠. 네. 참 생각은 많이들 지금 넘어왔는데 실천하는 게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또는 개개인마다 사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생활에서 조금씩 하나씩 줄여나가는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줄여나간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배달 음식을 5번 시켜 먹었으면 한 3번 정도로 줄여가 보시거나 또는 일회용 컵을 5번 정도 사용했다면 그 또한 좀 줄여나가시거나 이렇게 줄여나가기부터 실천하시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오늘 스맘스맘의 김현숙 활동가와 이야기 나눴고요. 많은 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몇 달 만에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네, 진짜 마스크를 서로 쓰고 오늘 네.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좀 굵직한 얘기가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업무에 복귀했어요.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일주일 만인 어제 오후에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그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지 그렇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던 이 징계 사유 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직무정지 상태가 지속되면 윤석열 총장이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가 돼서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것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금전 보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원 결정 3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이 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징계위원회가 또 남았는데 내일 모레 열리는 건가요? 네, 원래 오늘 열기로 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심의위원회가 내일 모레로 이틀 연기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윤석열 총장 측은 기록 복사와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면서 징계심의를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징계위원이자 이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서 징계심의위원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 징계위 구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 고기영 차관은 추미애 장관과 그 윤석열 총장의 대립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그제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일단 추미애 장관이 사표는 반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징계위 개최 전망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또 이 감찰에 대한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절차상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이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11명 중 7명이 참석을 해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그리고 수사 의뢰 과정이 절차상 결함이 있어서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또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이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면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권고사항이어서요. 이 반드시 네. 징계위원회가 그 뜻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닌데요. 추미애 장관은 일단 이 충분히 참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네요. 네. 자, 여야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여야가 어제 이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편성한 556조 원에 비해서 2조 원가량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이어진 여야 간 예산 협상의 핵심은 이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본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하되 민주당은 이것을 국채 발행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자 이 정도 차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협상 결과 한국판 뉴딜 예산을 일부 줄이되 그 2조 원가량의 국채도 함께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 서민 주거 안정 대책 그리고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 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서 미세 조정을 거치고 나면 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올 텐데 여야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산안이 처리가 된다면 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코로나19 말고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걱정인데 네. 경북 상주 농장에서 의심건이 나왔다고요?
네, 이 정부는 상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견된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닭에 대해 이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충남, 충북, 세종시 등 4개 시도에 어제 저녁 9시부터 48시간 동안 또 해당 농가를 방문한 운반 차량이 이동했던 강원도에도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현재는 간이 검사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고요. 현재 정밀 검사 중인데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산란계 농장의 반경 3km에서 사육되는 가금류도 살처분이 됩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넘어가 보죠. 확진자 현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451명이 나왔습니다. 500명대로 올라섰다가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가 많고 또 주말이 껴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오히려 정은경 청장은 물론이고 감염병 전문가들도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1, 2주 뒤에 하루 1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451명 중 지역 발생은 420명이고요. 서울이 153명, 경기도가 86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에서만 255명이 나왔습니다. 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부산과 충북이 각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또 광주 22명, 충남 16명, 대구 11명 등이 나왔습니다. 이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 음대에서 20명이 넘는 이 집단 확진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 부산 연제구의 한 종교시설에서도 10여 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영어보습학원에서도 지금까지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수원 지역에서는 이 판검사들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검사가 윤석열 총장이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총장 등도 검사를 받았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화재가 걱정인데 어제 좀 큰 불이 났어요. 경기 군포의 아파트였는데 사상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11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대원들과 이 장비를 동원해서 신고 30분 만에 초진을 한 데 이어서 1시간여 만에 완전히 불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에서 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의 진술과 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전기난로 그리고 우레탄 폼 등과의 화재 연관성 등을 이 폭넓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불이 난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도중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집에서 이 노후 샤시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전기난로와 우레탄 폼 등이 쓰였던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니고 현재 관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랑제일교회 둘러싸고도 좀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네요. 네. 지난달 서울 북부지법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을 했는데요. 그때 사랑제일교회 신자 몇몇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면서 철거반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철거가 7시간여 만에 그래서 중단이 된 바 있는데 이후 경찰이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강제 집행 상황 등을 담은 그 영상 자료를 분석했던 경찰은 어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측은 그동안 자신들이 아닌 철거 인력들이 화염병을 던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하지만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화염 방사기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PG 가스통 등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압수수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라고 하고요. 이 전담 수사팀은 불법 행위 연루자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이 처벌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자, 법원이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에 대해서 신주 발행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뜻인가요? 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원태 현 회장이 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서 이 사모펀드 KCGI가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이지 현 경영진의 경영권,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른바 3자 연합을 구성해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왔던 KCGI는 경영권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 유튜브 채팅창에 셀리스트님께서 우와 오늘 기자님 직접 출연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입 수능 예비 소집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바람이 찹니다. 섬 지역 수험생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합니다. 자, 4491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 첫 쓰레기 봉투에 휴지를 주었습니다. 가족 모두 참여하도록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물때 썰 때를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밀물이 올라올 때와 썰물이 질 때를 안다는 뜻으로 사물의 형편이나 나아가고 물러서는 시기를 잘 알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물때 썰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